방배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금융사기 예방에 관련하여 앞에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. 오늘은 금융사기를 어쩔 수 없이 당했을 때 대응하는 요령과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융사기를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요. 어쩔 수 없이 깜빡 금융사기를 당했다. 이랬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.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내가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먼저 경찰이나 거래은행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금융사기, 전화나 메신저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사기를 당했다라고 빨리 상황을 말씀드려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. 가장 중요한 건 또 은행을 통한 나의 소중한 자산이 인출이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거래은행에 빨리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기를 당했는데 나의 계좌를 빨리 정지해달라. 그래서 엉뚱한 돈이 인출이 되거나 사기를 안 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겠습니다.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빨리 주위에 알리셔야 됩니다. 이 부분은 뭐냐면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파밍이라든지 메신저 피싱을 통해서 나의 핸드폰이 악성 바이러스에 침범이 돼서 바이러스가 침범이 돼서 나의 개인 정보나 이런 고객 정보가 다 유출이 돼서 사기범의 핸드폰에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인들한테 빨리 알리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러한 사기를 지금 당했는데 혹시 나의 이름으로 당신한테 뭐 급한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이런 문자가 가더라도 나한테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해달라. 그렇게 빨리 주변한테 요청을 해 놓으셔야 2차, 3차 피해를 방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위에다가 빨리 이런 사기당한 것을 알려라.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은 서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. 그런데 혹시 이런 금융사기를 당했어도 30분 이내에 지급정지를 하면 피해를 안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거액이 잘못 송금되거나 사기로서 송금이 됐다고 했을 때는 빨리 은행에다가 얘기하셔서 ATM이나 창구에서 사기범들이 그 돈을 인출 못해 가도록 지급정지 요청을 빨리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직접 은행을 통한 금융사기는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는 검은 유혹들에 대한 신문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.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고수익 다단계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. 사기범들이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투자하시면 매일매일 어르신 통장에 2%씩 투자원금의 이자가 들어온다. 그리고 최대 200%까지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. 들어보시면 그럴듯 하시고요. 매일매일 일단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어떤 그런 자금에 대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근데 그게 한 달이고 두 달 들어온 뒤에는 연락이 끊기고 도주를 해서 큰 돈을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7천여 명에게 거의 400억대의 큰 돈을 사기를 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신문의 어떤 기사 내용입니다. 두 번째는 사이버은행 빙자의 건입니다. 정부에서 사이버은행을 육성한다라는 거짓 얘기를 하면서요. 그런 대행업체가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입비로서 계좌당 37만 원씩 매일 보내주시면 매일 2천 원씩 어르신 통장으로 적립을 해드린다. 뭐 이런 또 그럴듯한 앞에 유형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것도 한두 달은 또 그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 어르신께서 믿고서 가만히 계시다가 한두 달 안에 또 도주하고 큰 금액을 사기를 당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부분도 1200명한테 200억이라는 큰 돈을
사기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기획부동산 투자 위협.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듣다 보시면 깜빡들 넘어가신다고 하십니다. 사기범들이 전화를 해서 근처에 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투자가 유망하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헐값에 산 이런 토지들을 어르신들이라든지 여성분들한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, 사들인 돈에 10배 이상의 큰 돈의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서 차익을 79억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은행을 통한 금융사기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노리는, 은퇴하시고 거금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그 돈을 노리는 대표적인 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유의하셔서 사기 당하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금융사기의 여러 유형을 말씀드렸고요.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당하고 나서 후회해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죠. 그래서 이런 금융사기를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6가지 원칙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인터넷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주 사용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라든지 여부를 잘 인지하셔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. 두 번째는 택배 박스라든지 우편물에 있는 우리들의 주소나 핸드폰 번호 등 개인 정보들은 항상 사용한 뒤에 파쇄하셔서 폐기를 하실 수 있도록, 그래서 개인 정보가 유출 안 되도록 꼭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해놔야겠습니다. 세 번째는 모르는 이메일이나 문자, SNS 이런 링크들을 하지 마시고요. 함부로 여시면 안 되겠습니다. 또 네 번째는 잘 모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뭐 회원으로 가입하신다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셔서 해킹이라든지 여러 사기에 미리 예방을 하셔야겠습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신다거나 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등을 하셔서 해킹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겠습니다. 자, 금융사기 예방 6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. 3번의 시간에 나누어서 우리가 깜빡 넘어갈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 차원의 여러 가지 유형과 대응하는 방법, 예방 6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러한 금융사기의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오랜 시간 땀 흘려서 고생해서 저축해 놓으신 그러한 고귀한 자금들을 사기범들 손에 헛되이 넘겨드리지 않도록 항상 금융사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